안녕하십니까.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요,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이었죠. 이란이 1700km를 횡단해서 약 180에서 200발 정도가 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부는 강경하게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선언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네타냐후 군부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정황을 놓고 이야기 나눈 다음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10월 1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 이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아마 평론가들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 대한 그 평화 안정 차원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다독이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장관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네타냐후가 누구냐? 그동안 바이든 말을 전혀 듣지 않던 고집불통의 정치인이 네타냐후였습니다. 미국이 달랜다고 달래질 수 있는 정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무려 4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끝까지 가자 지구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이러한 네타냐후가 10월 1일 자국의 그런 그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한 보복을 못할까요? 언론에서는 그 보복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놓고 설왕설래했었죠.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군사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아니면 그 수도를 공격할 것이다. 뭐 등등. 그 공격 대상이 어디인가를 놓고 언론에서, 특히 우리 한국 언론에서 설레발 쳤지만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감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체된 보복 공격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 이란의 공습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180여 발의 이란 미사일이 공격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무려 90%를 요격했기 때문에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거의 피해가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주장이었고, 한국 언론이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섰습니다. 여기엔 언론에는 진보와 보수,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이스라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는데, 이란의 주장은 달라서요. 정반대입니다. 이란의 주장은 본인들이 공격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90% 이상 명중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창과 방패,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고사에서나 우리 공부했었던 창과 방패의 대결, 모순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90% 요격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90% 명중했다고 하고, 둘 중 분명 누군가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그날 이스라엘 현지에서 올라온 생생한 SNS 영상을 통해서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냐 여부입니다. 이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공습을 감행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지도의 의미를 함께 10월 1일 이스라엘에서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바다우. 하늘에서 지금 얼추 한 15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상에서 폭발을 한 거죠. 방금 터진 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된 게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근데 지상에서 폭발하는 게 있어요. 하나, 그죠? 얘도 그냥 지상 떨어지죠. 둘,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한 대여섯 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요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얘는 요격된 거고 얘는 명중된 거고, 그죠? 얘도 지금 명중이 된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한 장면입니다. 지금 한 10여 기의 탄도미사일이 지상을 향해 자, 이건 이제 아이언돔이 지상에서 하늘로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건데, 얘는 한 대 맞았네요. 그죠? 얘도 맞은 거 같고. 하지만, 보세요. 아이언돔이 맞히지 못한 것들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아이언돔이 지상에서 그냥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격추된 것도 있지만, 얘는 격추된 것 같아요. 하지만 격추되지 않고, 얘 같은 경우 보실까요? 그냥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명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염이 보이시죠? 멀리서 찍은 건데 이게 명중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이쪽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섬광이 상당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주장대로 90% 이상을 격추했다고 하면 이러한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상에 상당히 큰 화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두 개. 지금 이 각도에서 보았을 때 최소 두 개가 명중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예, 여기도 지금 이거는 요격시키지 못했던 탄도미사일이 지금 이쪽 각도에서 정확하게 화면에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지금 지상으로 지금 한 수십 발이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격된 게 없어요. 지금 이 각도에서 떨어지는 그 탄도미사일은 요격 없이 그대로 가서 다 명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 10발, 11발, 11발이 12발, 12발이네요. 12발이 단 한 대의 요격도 없이 그대로 지상에 명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그죠? 12발, 12발이, 네, 비슷하냐, 지상에 그대로, 수십 발의 지금 탄도미사일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명중한 장면들이죠. 잠깐 앞으로 돌려보면 아이언돔이 격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건 아이언돔이 격추한 것이지만 그 외의 미사일들은 그대로 지상에 떨어져서 지상에 명중한 장면을 각도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해성처럼 이렇게 나오고 밑에서는 아이언돔이 올라가고 있죠. 이쪽도 상당히 많은 여긴 지금 격추시킨 거고 지금 수십 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명중시켰죠. 얘도 명중. 얘는 이제 격추됐고요. 이스라엘 주장처럼 요격된 것도 있지만 얘는 이제 요격됐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상에 그대로 명중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아이언돔이 올라오고 있죠. 아이언돔이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얘는 아이언돔이 수십 발의 미사일이 지상에 명중했습니다. 지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아이언돔이 잡은 거고요. 무슨 뭐 전자 게임 하듯이 지상에서 얘도 이제 아이언돔이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그 네바탐 공항에, 네바팀이죠. 네바팀 공항에 32곳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핀셋으로 표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정예 전투기를 놓았다고 하는 이 네바팀 공항에 무려 32발의 이란 미사일이 명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폭격 당한 흔적이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 네, 여기도 보시면 이 폭격 당한 이 장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바팀 공항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란 미사일이 공격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그 파타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사용이 되었냐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 도시면 갑자기 떨어지죠. 자, 지금 주목할 것은 이 미사일의 속도입니다. 속도. 이 파타 뭐 재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궤적에 따라서 속도를 달리하는데 이 마지막 낙하하는 격추시키는 종말 단계에서 상당히 빠르게 속도 마지막 떨어지는 단계에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딱 떨어지는 단계에서 미사일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마하 15 정도까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인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른 그 성인 남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겨우 세워 올릴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러한 그 미사일의 잔해를 둘러싼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잔해인데요.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파괴되었지만 상당히 큰 아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었던 파타와 그 모습이 좀 비슷한 이러한 미사일 잔해를 지금 성인 남성들이 겨우 일으켜 세워서 보여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금 이 네바팀 공군기지를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키pedia 잠깐 볼까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 네바팀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고요. 가자 지구와는 한 60km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공군기지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정예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네바팀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이 구글 어스 상에서는 포기역된 장면은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네, 단지 이제 지리적으로 이 공항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요 구역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고 수도이죠. 텔아비브가 이제 북쪽에 있고 한 가자 지구에서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이 정도 지점에 이번에 이란의 공습이 집중되었던 네바팀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란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축소해 보면 여기에 이란이 있고요. 이란이 상당히 땅이 넓죠. 이란 사이에 이제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란 이번에 한 대략 이 정도에서 이쪽 이스라엘 향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거리를 대략 측정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여기서 이 정도 거리 한 대략 이 정도 거리라고 했을 때 예, 한 1700km 정도가 나오는 것을 1700km 정도를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예, 탄도 미사일이 약 1700km 정도를 날라서 이스라엘에 탄착되었다. 중간에 이제 이라크라든지 네, 뭐 이쪽까지 가진 않았을 터이고 이라크 정도 영공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이번에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1700km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인지가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을 기준으로 1700km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죠. 축소해보면 여기가 서울이, 이 정도 위치가 서울이란 말이죠. 1700km. 서울을 중심으로 도쿄까지가 1200km가 안 되고요. 베이징까지는 1000km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더 넓혀야지만 1700km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도를 좁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에서 1700k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00km면 도쿄 넘어서고 삿포로가 1400. 일본 열도는 전체가 1700km 이내이고요. 예. 베이징은 훨씬 넘고 중국 내륙, 네, 한 시안 정도 되겠고 조금 더 지도를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타이베이, 대만도 전체가 1700, 대만 끝부분, 네, 좀 더 좁혀보면 대만 남부, 최남단 정도가 아마 1700km 정도가 되고, 물론 북한은 1700km 다 이내에 들어오고요. 헤이룽장성도, 네, 헤이룽장성 완전 들어오고, 러시아 정도, 네, 뭐, 블라디보스톡은 뭐, 예전에 들어갔고요. 이 정도가 1700km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 이란이 여기에서 이스라엘까지 발사했었던 1700km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편집한 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과연 10월 1일 이스라엘이 90% 이상 요격했다는 주장과 이란이 90% 명중했다고 하는 주장 사이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진실은 이스라엘보다는 이란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물론 몇 발이 명중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90% 이상 아이언돔이 요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10월 1일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으로 인해서 아이언망이 뚫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 보복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론 평론가들 이야기처럼 미국이 달랬기 때문에 공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란이 만만치 않구나. 이란이 한 번만 더 지금 한 3천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200발 정도 퍼부었을 때도 아이언돔이 뚫렸는데 3천여 기의 이란 미사일이 날라오면 완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꿎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계속해서 폭격하고 학살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네타냐후는 당장이라도 이러한 공습을 감행하고 싶겠지만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임박한 상황에 대한 진실이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요. 더 진행된 내용을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